등기부법이. 그래서 사실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실제 양 자체가 워낙 많이 양이 많고 특히 양 많은 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집합건폐거든요. 나머지들은 사실 그렇게 양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7번이에요. 1번 확정일자부죠. 여기 확정일자죠. 그 확정일자는요. 1년 단위, 1년 동그라미요. 매년 동그라미요. 1년 단위로 매년 만들고요. 사용기간이 지난 폐쇄한 확정일자부 줄 것이고 폐쇄한 확정일자부는요. 몇 년간 보존요? 20년 이렇게. 전에는 옛날에는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년 이렇게요. 2번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줄고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그 다음에 3번은요.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면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는 계약, 거기 줄고요.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는 계약, 거기에는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러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용익이거든요. 용익.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으로서 사용하고 수익.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죠. 4번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봐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임대차가 끝나잖아요. 임대차 끝나면 2월 1일 임대차 끝나죠.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것을 아니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동시이행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의뢰한 사람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를 받아야 되냐? 왜냐면 배당 요구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전세권이나 그다음에 저당권 같은 것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해주죠.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전세권, 그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배당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배당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 제1순위가요 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자기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랬죠?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른 사람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이 배당을 해줘요. 그럼 배당 요구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배당 요구는 보증금을 뭐를 해달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돼요. 종료. 따라서 배당 요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임대차 뭐다?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하고 결론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내가 보증금 더 나도 내 보증금 달라고 배당 요구를 딱 하잖아요. 그 말은 배당 요구란 말은 보증금은 돌려달란 말이고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임대차의 종료 이 말이죠. 나는 나하고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해지 통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요. 그 다음에는 봐. 우리가 보증금을 어떻게 받나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보증금 받을 때 봐. 값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다. 뭐 더 쓸 수도 있는데요. 더 쓰면요 헷갈리니까 이 정도만 써요. 알겠죠? 그럼 여기 1번은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 저당권 1억이에요. 전세권 1억이에요. 여기는 6천이에요. 여기는 9천이에요. 이렇게 서울시예요. 서울. 알겠죠? 서울시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당을 어떻게 받냐? 이 임차인인데요. 이 사람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 그렇죠? 여기가 임차인인데요. 임차인 여기는 확정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전입신고하고 여기는 확정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 해봐. 돈이 있다 그럼 배당을 받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매각 대금 있죠? 매각 대금을 배당을 할 때 순서가 배당 순서가 뭐예요? 매각 대금 배당 순서 첫 번째 뭐? 그거죠? 그래서 그것이라 먼저. 그래서 저당권 실행 비용이죠? 저당권 실행 비용. 두 번째는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요. 오늘 자료를 다 올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가 노란길에서 강의를 한 것이 있거든요. 물권법이요. 그래서 물권법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1월달하고 1월달하고 2월달 강의 있죠? 1월달, 2월달 강의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한 10강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럼 우선요, 이런 물권법 강의, 수요일날 강의를 들어오실 때 한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듣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오늘 아마 다 올리지는 다 못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 올려놓을 테니까 일단 와서 한번 먼저 1월달, 2월달 강의 있죠? 지금 3월, 4월달 강의 지금 물권법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1월달, 2월달에 보면 민총하고 채권하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시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최우선 변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네 번째 여기 당해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다섯 번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먼저 최우선 변제를 먼저 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그래서 서울에서는 얼마요? 9,500 이하에서 최고 얼마까지? 3,200까지 먼저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못 받는 것을 우선 변제로 빼는 거예요. 우선 변제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죠? 저당권 있고 어차피 쓸 건데 이렇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 그 다음에 대항력이 뭐죠? 확정일자죠? 확정일자를 받은 뭐다? 임차인 이렇게. 여기 저당권은 등기라고요. 근저당권도 등기하고 전세권도 등기라고요. 임차인은 확정일자 날짜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빠르냐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인이 되죠. 소액.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냐면 제일 처음에 뭐냐? 최우선 변제를 받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순서가 1번에서 A부터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우선 변제가 있는 걸 찾아야 돼. 최우선 변제 어디가 있어? 여기서 A 봐봐. A 임차 얼마예요? 1억이죠. 최우선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얼마니까? 9,500 이하니까. 여기요? 여기 D. D는 얼마죠? 6,000이죠. 여기 E는 얼마죠? 9,000이죠. 그러니까 다 최우선이죠? 소액이죠? 소액?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1번. 1번요? 최우선으로 누가 돈을 받아가요? 누가 받아가? D가 얼마 받아가? D가? 6,000이니까 얼마 받아가? D는 얼마 받아가냐고? D는 지금 6,000이잖아요. 6,000이니까 9,500 이하는 최고 3,200까지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가? 3,200. 그 다음에 여기요. E는 얼마? E는 9,000이죠? 그러니까 얼마? 3,200. 알겠죠? 여기서는요. D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최우선은 못 받아. 최우선 변제를 하려면 저기 끝에 한번 봐봐. 최우선 변제는 대항요건이 있어야 돼. 대항요건.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란 말이 있어 없어? 여기는 여기 확정일자에다가 전입신고란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택임대 차는 전입신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이 사람 전입신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액이어도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받는다? E는 여기 뭐같죠? 전입신고 있죠? 그래서 9,000이죠? 9,000 중에서 얼마를 받아? 3,200을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를 이제 순서라. 우선 변제. 여기 임차인이죠? 그 다음에 1번, 2번. 2번으로 누가 먼저 돈을 받는다? 임차인이 얼마를 받아? 1억 받아 못 받아? 왜 못 받아? 전입신고만 되어 있죠?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은 있지만 이건 1억이니까 소액은 안 되죠. 소액은.
1억이니까 뭐는 안 돼? 소액은 안 돼. 소액은 안 돼. 9,500 이상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어 지금? 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고. 전입신고는 있는데 뭐가 없어? 그래서 A는 돈은 못 받는 거예요. 단지 대항할 뿐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B. B가 얼마를 받냐? 1억을 받는 거예요. 3번 C. C가 얼마 받냐? 1억. 전세권자가 1억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확정일자 있죠? D. 확정일자 있죠? 그러니까 4번 D가 얼마를 받아가? D가 얼마를 받아? 못 받는다니까 D는. 이러면요 무조건 뭐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전입신고 자체가 있어 없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니까.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도 없고 최우선변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일단 전입신고 있어야 돼. 그래야 대항력이라도 있어. 그 다음에 소액이면 최우선변제가 있어.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가 있어. 자 봐. 전입신고 있죠? 전입신고하면 일단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여기다 소액이야? 소액이면 여기서 또 뭐가 있어? 최우선변제가 있어. 최우선변제. 근데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가 있다. 확정일자가 있다. 그럼 뭐가 있어? 우선변제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전입신고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입만 있다. 전입만. 그러면 대항력만 있어. 대항력만. 전입인데 소액이다. 최우선변제. 전입인데 확정일자가 있다. 그럼 우선변제.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D는 돈 못 받아. 알겠죠? 그 다음 누가 받아야 돼? E는 받을 수 있어 없어? E는? 눈 없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네. 그래서 얼마를 받아가? E는 얼마 받아? 얼마 받아? 그렇죠. 5,800을 받죠. 왜? 여기에서 3,200 받았잖아. 최우선으로. 여기 임차 전입신고 있죠? 그러면 뭐다? 대항력이야. 대항력. 대항력. 그런데 여기 소액이죠? 소액이니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지금 얼마 받았어? 이미 3,200 받았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았어? 아니 4,800 아니에요? 아니요 5,800. 5,800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확정일자 있죠? 확정일자 있으니까 뭘 받아? 우선변제 받잖아요. 우선변제.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서 얼마를 받아가? 9,000을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데 뭐부터 빼? 최우선을 빼. 그 다음에 뭘 빼? 우선변제를 빼. 지금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됐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남는 돈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아예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인간 누구야? A하고 D죠. D. 이 두 사람은 하나는 1억, 하나는 6천이죠? 1억 대 6천으로 남은 돈을 비율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남는 돈이 있겠을 거 있어. 근데 보통 없겠죠. 그럼 못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간단히 우리가 이제 공부로 얘기하면 공부로만 얘기하면 두 놈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분께서는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뭘부터 따진다? 최우선, 그 다음에 뭐 우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기로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항상 임차인이 문제예요.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대항력. 소액이다. 전입신고 플러스 소액이다. 최우선.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다. 우선변제 이렇게. 그런데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럼 대항력이라도 있어. 이런 대항력이라도 있다고. 경매가 되면 어디서부터 찌그러져?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가 다 찌그러지죠. 알겠죠? 다 소멸의 얘기는 이것은 그래도 전입신고라고 돼 있으니까 돈은 못 받지만 대항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 못 받고 대항하죠. 그냥 경락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야. 1억을 경락받은. 왜?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경락을 들어오는 사람은요 1억이 없어질 때까지 경매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차 유찰 2차 유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알겠죠? 자 다시 대항력 플러스 대항력 전입신고다. 그럼 뭐? 대항력 전입신고 플러스 소액 최우선변제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우선변제. 항상 뭐가 중요해? 대항력 전입신고 대항력이지. 전입신고 플러스 전입신고 그럼 뭐? 대항력 전입신고 플러스 소액 최우선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우선변제. 먼저 뭐를 빼? 최우선. 그 다음에 뭘 빼? 우선변제를 빼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서 내가 전입신고가 돼 있어. 그럼 내가 보증금이 3천이에요. 3천. 서울에서 3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3천? 얼마? 내가 지금 서울에서 보증금이 3천이에요. 그런데 전입신고 돼 있어? 얼마를 받아? 이러면요 3천 내놓고 3,200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100만 넣지, 100만. 내 보증금 중에서 최고 3,200까지. 내 보증금 중에서 최고 3,200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좋은 거 얼마예요? 3,200이 제일 좋죠. 그럼 경매되면 얼마 받아? 3,200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제일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우선 면제를 할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 최우선은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변의 집이에요. 왜? 경매가 되면 원래, 껌딱지하고 코딱지하고 막 달라붙거든요. 그래, 방이 4칸이면 4칸 다 최우선이냐? 4칸 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보통은 4명은 다 여기에 붙죠. 여기는 서울에서 여기 얼마 3,200 붙고, 여기는요 4,000 붙고, 여기도 4,000 붙고, 여기도 3,500 붙고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4명이 껌딱지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가 1억이고, 여기 1억이고, 여기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모두 경매 대금이 얼마가 나왔냐? 4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4억이. 3억 할까? 3억? 3억 가죠? 3억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억이 나오면 이 사람이 1억 받아가죠? 이 사람이 1억 받아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받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당권이고 전세권이고 근저당권이니까 이 사람들은 우선 변제죠. 네 사람이 최우선 변제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 3,200. 이 사람 얼마? 3,200. 이 사람 얼마? 3,200. 여기가 3,200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면 4, 3, 12. 10에다가 여기가 8. 1억 2,800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죠. 그런데 이것은 3억이니까 충분한데 만약에 이것이 2억이라 해봐. 2억이다. 2억이면 이 사람이 이게 전부 다 합하면 얼마가 된다? 1억 2,800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1억 2,800을 받아가면 남은 돈이 얼마야? 남은 돈이 7,200이죠. 그럼 7,200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눠 가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2억 중에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받아. 그럼 여기 지금 2분의 1이면 1억이죠. 1억 안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1억 안에서. 만약에 사람 수가 적으면 3명이다? 그러면 돈 다 받아갈 수 있죠. 9,600이니까. 알겠죠? 1억 안에서만. 그러니까 2분의 1 안에서만 받아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5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이 넘잖아요. 1억 6천이 되잖아요. 1억 6천이 되면 1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나눠가. 6명, 5명이서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다 3,200이니까. 3,200이니까 1억을 나눠가지고. 그러면 1억 가지고 나누니까 여기 얼마요? 2,500, 2,500, 2,500, 2,500씩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200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 수가 다르면 또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좀 3,200짜리 많이 가져가고 2,200짜리 좀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그것은 상가나 주택이나 다 똑같아. 상가나 주택이나 다 똑같이 일단 최우선 면제는 전체 경매, 토지하고 건물, 아까 말했죠. 토지, 대지의 경매대금을 포함한다 그랬죠. 토지하고 건물의 경매대금 전체에서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해당하면 다 받아가고 넘으면은 비율적으로 받아가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최우선이다 이렇게. 재밌죠? 민법이 제일 재밌을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몇 번이죠 근데요? 7번에 4번? 4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그렇죠. 왜요? 동시행이니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이다. 5번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 채권자는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 아까 했었는데 이거. 우리가 경매할 때 봐봐. 여기 경매할 때 돈 받을 때 여기 A가 저당권, 여기가 B가 전세권, 그러면 여기가 C가 가압류. 여기가 D가 임차인 이러면은 이 가압류하고 임차인은 뭐다? 순위가 뭐다? 평등하다. 기억 안 나요? 이 가압류 이하는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첫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받아가고 여기 받아가고 여기 받아가고 이게 아니고 여기 다 받아가고 여기 순서 받아가고 이 두 사람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하게 받아간단 말이죠.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채권은 순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 채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줄고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는 평등 배당 이렇게. 정답은 3번이죠. 자, 8번이요. 틀린 것은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우선 변제권 줄 거봐. 우선 변제권. 이것도 시험에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나온 거죠. 자, 지금 줄 그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이게 있어야 되죠?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를 했다 했죠? 이 사람이 지금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줄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 딱 하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보증금 반환 채권만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임차권은 있어 없어? 아 임차권과 분리했다고 안 돼 있어요? 이런 봐봐. 아니 좀 뭘 읽는 거예요? 여기 봐봐. 임차권과 뭐가 됐어? 분리해가지고 뭐 받았다? 보증금만 받았다. 보증금만. 그 말 무슨 말이야? 임차권이가 분리했단 말이야. 이 사람 임차권이 있어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라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됐단 말은 임차권하고 분리됐다는 것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없다는 거죠. 이 보증금만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행사를 하려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한번 했었죠? 임대차 기간이 존속하는 걸 본다. 3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가지의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제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에 대해서 줄고 배당 요구. 내가 이게 이 말을 알아야지. 지금 이 뜻을 알려면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내가 뭐라 했을까? 배당 요구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는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그 말은 임대차가 끝나야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죠. 그래서 결국 배당 요구를 하면서 임대차가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임대차가 끝났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봐봐. 여기 갑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말은 을하고 갑하고 임대차는 쫑났다 이 말이죠. 끝났죠? 자 그럼 봐.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어.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어. 그러면 줄고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왜? 배당 요구가 뭐예요? 배당 요구가 해지 통고죠. 그럼 더 이상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봐. 그럼 봐 여기 봐. 우리가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가 해지 통고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러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도 없죠. 확정일자도 없어지는 거죠. 왜?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지니까. 해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우리 아까 방금 위에서 봤잖아요. 조문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한 걸 존속하는 것을 본다. 따라서 경락받은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락이란 데 말 수 있다. 대항할 수는 있으나 배당 참가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임대차가 뭐가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쫑났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이죠? 4번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에 대한 줄과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죠? 여기 봐봐.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 해지라고 그랬잖아요. 임대차 해지가 되면 그러면 언제 임대차 관계가 끝나냐 이 말이죠. 내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끝났느냐? 배당 요구하면은 나중에 이제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뭐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을 하거든요. 완납을 하면 그 경락대금 완납을 왜냐면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지 않을 수 있죠. 경락대금 완납하지 않으면 차순위한테 가거든요. 차순위도 노해버리면 이제는요 가면 재경매가 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 종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경락대금이 완납이 되죠. 완납이 되면 이제 배당표가 작성이 돼. 배당 요구를 할 때 배당표가 나온 게 아니고 경매 대금 돈이 있어야지 나눠주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매가 끝나서 경락대금을 완납하죠. 그러면 이제 법원은 그 돈을 잡고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배당표를 작성을 한다고. 그럼 배당표가 작성이 딱 돼가지고 임차인이 2,500이다. 임차인이 7,800이다. 배당표가 딱 작성이 되죠? 그럼 나는 임차인이 이제 그 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임대차 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봐봐.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자 줄거. 그럼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예요?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은 여기서 임대인의 동의 줄거 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 누구냐?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 지금요, 이번에 그 집에 월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임대인의 돈을 받아. 왜 그러냐, 봐. 여기 한번 봐봐. 이 집에 지금 이렇게 방이 4칸이 있는데요, 가베 집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 사람의 등기부를 봤어, 등기부. 등기부 보니까 전체 물건 가격은 한 5억 정도 된대. 그런데 이 사람이요, 3억을 대출을 받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하고 이 세 사람이 지금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 줄 알아야 내가 지금 보증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서 월세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주고 뻥 튀죠. 자기는 1,000만 원인데 우리 한 7천 정도 돼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3억인데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그럼 경매면 현시가가 5억이면 경매는 4억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었는데 주택임대보호법에는 정보 제공 요구가 없었거든요. 작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도대체 여기서 몇 사람이 살고 있고, 왜냐면 나머지는 등기부로 보면 되니까 이 사람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고 언제 확정일자를 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걸 알 수 있게끔 됐다. 그래서 여러분요, 서울시하고 법무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거든요. 그 주택임대차 계약서, 표준계약서, 그 표준계약서를 딱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누군가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얼마, 확정일자 얼마, 보증금 얼마, 확정일자 얼마 이렇게. 이건 여러분요, 앞으로는 그 임대차 중개거래 할 때 있죠? 다 이것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걸 요구하도록 돼 있으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다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만 있고 주택은 없었다니까. 작년에 주택이 들어온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제는 임차인이 데려가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동사무소 가서 내가 여기 이 사람이라면 동의서가 있어요, 동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딱 제출해. 제출하면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집에 들어있는 세 사람, 이 사람이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그 다음에 점심신고일 있죠? 점심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 언제 했고, 기간은 언제까지고, 보증금 얼마인지 이걸 딱 나한테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얼마의 보증금을 할 것인지,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야. 임차인은 내가 이해관계인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서류 한 장 있거든요. 그걸 작성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산다. 왜냐면 거기 가면은 바로 주민자치센터 가면은 전산 두드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 누구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고. 알겠죠?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게 아니에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기간이 어디예요? 주민자치센터죠? 그럼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새롭게 들어온 조문이에요. 자, 6다. 그 다음에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9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금융기관 등이 우선 배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줄거 계약으로 양수. 줄거어요? 자, 첫 번째 줄 줄거 다시 금융기관 등이 계약으로 양수한다. 양수한 금액에 보면서 줄거 우선 변제권을 승계. 여러분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혹시
월세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전세 들어가면 전세 보증금 대출해 안 해? 하죠. 월세 보증금 대출 하죠. 이 보증금 대출을 은행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 집에 을이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은 1억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3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7천을 전세 보증금 대출, 알죠?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을 주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그럼 어떻게 해? 임대차가 끝나면은 다시요 이 은행이 7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매가 됐을 때 경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법조문이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금융기관이 뭐죠? 은행이죠? 은행이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얘기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1억을 받게 되죠. 1억 중에서 7천만 원은 자기 은행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뭐라냐? 을한테 아예 7천만 원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해달라. 7천만 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은행이 7천만 원의 채권 양도 받고 은행이 직접 가서 법원 가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기관 등이 우선 배당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받은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권을 승계한다. 2번요. 이때 금융기관 등이 우선 배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줄과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봐. 지금 이 집이 지금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요 저당권자란 말이죠. 이 집이 경매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경락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경매가 되면 원래 이 사람은 1번이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이 밑으로만 소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그 돈은 3천이고 은행 돈이 7천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7천을 은행이 받아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1번이니까 이 사람이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여기 지금 5월 1일 날 경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 사람은 옛날 들어갈 때는 1억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1억에 전세를 하려면 이 돈으로 이런 건물을 얻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도록이면 살 때까지 살려고 하겠죠.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했단 말이죠. 은행이 뭐라 하냐? 너 왜 배당 요구 안 해? 빨리 너가 배당 요구해야 우리가 7천 받아올 건데. 그러니까 안 하니까는 은행이 A를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자기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배당받을 돈이 있어.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 중에서 은행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채권 양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아직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럼 배당받을 돈이 있어 없어? 없죠. 배당받을 돈이 없는데 뭘 청구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대리나 대위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 2번 잘 보란 말이죠. 자, 3번은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줄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차이점은 알아야 돼요. 여기를 봐. 우리가 이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하죠? 전세권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 여기 2월 1일 전세기간이 끝나죠?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뭘 한다? 목적물을 뭐라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말소 서류죠. 말소 등기 서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면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매가 된다 안 된다? 경매가 안 되죠. 따라서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자, 그럼 봐 이제. 그러면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말은 무슨 말이냐? 을이 그 주택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것을 뭐라 하냐? 여기서 나오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한다? 갑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해. 그런데 갑이 전세금을 안 줘. 그것을 뭐라고 해? 이행지체라고 해. 그러면 뭐를 해? 경매를 청구해.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그런데 지금 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세권은
전세권 자체에 경매권이 있어요. 전세권 자체에 경매할 수 있다고, 저당권 자체에 경매권이 있다고, 전세권 자체에 경매권이 있다고. 그런데 임대차는 그 자체적으로 뭐가 없어? 경매권이 있어 없어? 경매권이 없다고. 임대차는 경매권이 없다고.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경매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먼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서 압류를 해가지고 뭐란다? 강제 경매를 해야 돼. 여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임대차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만약에 임대차에서 경매를 한다고 해봐. 만약에 임차인도 경매권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목적으로 인도 의무가 있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뭐 반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경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임대차는 경매권이 없단 말이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의무 이행이란 말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이게 바로 전세권에서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임대차는 임차권으로 경매를 청구를 못하니까 상대방을 이행 취지에 빠뜨리냐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오직 채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냐?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한 서너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알겠죠? 법조문 그대로란 말이죠. 자, 4번은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그렇게 되었죠?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우리는 뭐냐면 최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어. 최우선은 언제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냐?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그리고 뭐가 된다? 소액이 돼야 돼. 최우선 변제는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전입 신고를 하고 소액이 돼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 주택에 대한 줄거 경매 신청의 등기 전, 바로 옆에 또 인도와 전입신고 했죠? 그 바로 옆에 줄거 보증금 중 일정액, 뭐냐 써? 보증금에다가 9,500이라고 썼어요? 일정액에다가 3,200이라고 써. 그 말은 무슨 말이죠? 9,500 중 3,200까지 그걸 말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해. 그래 봐봐. 최우선 변제란 말이나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하는 말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줄거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그것을 최우선이라고 얘기해. 봐 여기 보라고. 이러면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하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나 한번 보란 말이죠. 자, 먼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후손이 권리자보다 우선. 후손이 권리자보다 우선. 자, 그러면 채권자보다 우선. 여러분 봐. 자, 봐. 그럼 봐. 여러분 지하철이죠, 지하철 있는데 경로 5호석이 있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경로 5호석이 비어 있어. 그런데 할머니가 제일 늦게 탔어. 바로 앉죠? 바로 앉아 안 앉아? 앉죠. 우선 변제야, 최우선 변제야?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다른 사람보다 우선, 그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 최우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1번, 1번 잡고 2번 잡고 3번 잡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 뭐 있죠? 이 사람보다 더 먼저, 순서에 관계없이 제일 먼저, 그것을 뭐라 한다? 최우선이라고 해. 그래서 그러면 경로 5호석이 바로 최우선이에요. 나보다 먼저 탄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앉아 못 앉아? 앉지 못하죠. 누가 먼저?
제일 늦게 탄 할머니가 앉는 거잖아요. 최우선은요, 최우선. 근데 우선은 뭐예요, 우선은? 생각해봐, 봐봐. 우선은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이에요? 우선이란 말은? 조선말로 우선이란 말은 앞 사람보다 우선이에요? 뒷 사람보다 우선이에요? 앞 사람보다 우선? 뒤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이죠. 우선한다. 내가 너보다 우선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우선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 뭐라서 넌 나의 뒤인데 글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은 후순위보다 먼저 이 말이에요. 최우선은요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최우선은 뭐라 한다? 다른 담복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최우선이라고 그래. 후순위보다 우선 뭐라고 그래? 우선 변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 대항력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후순위보다 먼저 우선 변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최우선, 후순위보다 우선 우선 변제.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최우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보호법 8조 동그라미. 그것을 뭐라 한다? 소액보증금 줄 것이고 이른바 법정담보물권 줄과 왜 법정담보물권이죠? 봐봐. 이런 봐봐. 담보물권에 뭐가 있냐? 대항력이 있어. 담보물권은요 저당권이라든가 다 물권이니까 대항력이 있어. 담보물권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그런데 여기 주택임대차는 임대차죠. 채권인데 일단 최우선 변제란 말을 했다는 것은 일단 뭐는 갖췄어? 대항력권. 그러니까 뭐는 있어? 대항력이 있어. 그러면 돈을 받는 우선 변제 있죠. 우선 변제. 그러니까 그것을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대항력이 있는 것을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에서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아까 말했죠. 몇 번. 주택임대보호법은 대지의 경매대금과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로부터 뭘 한다? 우선 변제를 만다. 배당 받은 경우 민법 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 줄고 민법 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 거기다가 써 동시배당 이렇게 동시배당 썼어요? 옆줄 긋고 안분액을 정한다.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안분액 이렇게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줄고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그것을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전체에서 서울이다. 봐봐. 서울이다. 그러면 얼마 받아? 3,200까지 받죠? 얼마? 9,500 이하에서. 그런데 여기 대지하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 이 사람이 보증금 6천에 있단 말이죠. 그럼 최우선이죠. 근데 경매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주택 임차인이죠. 그런데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전체에서 최우선 변제 3,200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경매 대금이 1억 5천이고 여기에 경매 대금이 2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갔느냐? 1억 이쪽하고 이게 여기에서 3,200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럼 3,200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 두 개가 똑같으면 여기서 1,600 받아갈 건데 여기가 좀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 한 1,800 받아가고 여기서 한 1,400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알겠죠? 그렇게 받아간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것을 뭐냐?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정답 몇 번이요? 2번이다 2번 알겠죠? 2번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